네,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고등학교 예비반 강의를 개설하면서 과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능력이라고 한다면 준비하는 자가 더 확실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확신하에 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자, 중학교 영어 시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 시험 차이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나죠. 뭐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뭐 조금 어려운 학교에서는 80점, 90점, 좀 쉬운 학교에서 쉬운 학교 같은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에서는 뭐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봤더니 막 50점을 맞았다는 등 40점을 맞았다는 등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번 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영어 점수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아이들 평균 점수가 40점대 내외였습니다. 40점대 내외였는데 한 60점대 67점인가 맞은 학생이 제 학원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18등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학생들도 그러고 부모님들도 그러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죠. 도대체 고등학교 영어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점수가 후쑥 떨어질까?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점수가 떨어질 것을. 하지만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떨어지는 점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뭐 봅니까? 여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여수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거의 교과서만 보지 않죠. 교과서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3과에서 5과 이렇게 나왔었죠. 아니면 많이 나온 학교는 4과에서 6과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심지어는 2과만 나온 학교가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세과 정도가 나오죠. 세과 정도가 나옵니다. 세과. 이게 이제 중학교죠, 중학교. 이게 전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중학교 전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들어가죠. 교과서, 기말고사 이번에 한 대충 한 5과부터 거의 8과까지가 가장 기본이죠. 5과부터 8과 거의 끝까지 나갑니다. 5과부터 8과, 8과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책 한 권 전체가 8과까지 있고요. 1학기 때는 4과까지, 중간고사 때까지는 4과까지, 기말고사는 5과부터 8과까지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죠. 교과서가 있고 이것만 끝나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6월에 본 모의고사 있죠, 그죠? 6월 모의고사, 이걸 모의고사를 할게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 정도의 모의고사가 시험에 들어갑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 또 중간고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 부교재가 들어가죠. 부교재 요게 이제 기본 세트예요. 이거 기본 세트고 그 다음에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이거는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재량으로 너는 외부 문제, 외부 이거 보통 우리는 외부 문제라고 하죠. 외부 문제가 몇 문제가 더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시험 범위예요. 그럼 양적으로는 어떠냐? 중학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보통 중학교 교과서 한 과는 문장이 보통 몇 개냐? 한 과의 문장은 보통 30문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화 문장 있죠? 회화가 찔끔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죠. 중학교 뭐 요도라든지 안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교과서 연계 부분이거나 아니면 짤막한 소설 정도가 전부입니다. 특별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이 정도가 전부인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교과서 한번 쪼개볼게요. 교과서로 나눠보겠습니다. 교과서 하나씩. 고등학교는 교과서 한 과가 얼마 정도 되냐? 보통 70문장 정도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 한 과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과는 중학교 교과서 2가 분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2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과서의 양이라는 게 중학교에 이게 우리가 중학교 시험을 우리가
1이라고 해볼게요. 중학교 시험을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시험이 1이라고 한다면 이게 1입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1이다 라고 한다면 교과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일단은 이게 한과가 이 두 값을 정도 되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느낌이죠. 3배 정도의 부담을 갖습니다. 3배 정도의 부담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꽤 크죠. 왜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이 뭐 적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많게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20개에서 20서너 개 정도 지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느끼는 부담은 중학교 교과서의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2배 정도. 자, 그다음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는 어떻겠습니까? 부교재는 보통 학교에서 수능형 교재를 씁니다. 수능형 모의고사 교재를 쓰는데 아니면 뭐 수능형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는 뭐 구문책이라든지 직독 적해책을 쓰죠. 이게 또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교과서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교과서보다 어렵거든요.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듣기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듣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외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력이 있으면 맞추는 거고요. 실력이 없으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아예 포기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생각하면 중학교 교과서 하나만 나온다고 했을 때 그죠? 하나만 나온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학생들한테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과연 뭐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3, 2 이하니까 얼마죠? 7이죠. 7. 7입니다. 7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부교재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적게는 5배에서 한 7배 정도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봐야 되는 시험의 텍스트의 양이 다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자, 그러면 이걸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중학교 시험의 양과 고등학교 시험의 양의 차이. 아까 전부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죠. 중학교는 교과서 하나만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몇 배가 된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중학교가 1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얼마요? 고등학교는 5에서 7배 정도의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양적인 느낌이고요. 양의 차이고 그럼 난이도의 차이는 없냐? 난이도의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난이도의 차이 당연히 있죠.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현행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쓰는 교재가 정고중하고 요수중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미래행 교재를 쓰는데 중학교 미래행 교재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보는 느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의 차이가. 그래서 그 부담의 정도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은 대비를 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자, 그러면 이 양이 갑자기 하나에서 느낌의 정도가 5배에서 7배 정도가 되었어요. 보통 수학은 학생들 말로는 한 10배 정도 느낌이라고 해요. 느끼는 부담 정도는. 자, 그러면 영어 점수, 내신 점수는 어디에서 갈릴까? 뭐 똑같이 늘어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교 1등도 5배의 느낌이고 전교 100등도 5배의 양을 봐야 되는 양은 똑같아요. 그럼 어떤 학생은 점수가 유지되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도 뭐 문제의 원인을 문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머 파트에서. 하지만 중학교는 그래머가 많이 나오지만 고등학교는 그래머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그래머를 모르면 당연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래머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빼고 순수한 문법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점수 영어 내신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문법이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구문이냐? 즉 독해 실력이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독해하면 중학교 때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많이 교과서를 읽죠. 그 다음에 독해책을 읽어보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독해 실력이 잘 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책을 읽어서 독해 실력을 늘리는 학생들도 있지만 과연 그런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중학교 학생들 등이 되는 얘기입니다. 반에서 한두 명이나 되고 그게 전부고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구문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원어민과 똑같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내신 점수를 받으려는 데 필요한 구문 실력과 독해 실력을 쌓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을 잘하면 되느냐?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가 이런 속담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 보배다 이런 속담 있죠. 그죠? 그냥 잘 깨면 될 것 같아, 그죠? 잘 깨면. 하지만 잘 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독해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죠. 소위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단어가 안 됩니다. 문법은 되는데 단어가 안 돼요. 아무 씨알 데기가 없습니다. 전혀 점수를 낼 수 없다는 얘기죠.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 힘들었던 저 이유가 무엇이냐? 구문 때문이었냐? 단어 때문이었냐? 다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단어 때문이었다, 어휘 때문이었다라고 모두 다 말합니다. 모두 다.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어휘가 문제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는 시험의 부담이 1이었어요. 봐야 되는 양이 1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한이 몇 배가 됐어요? 5에서 7이 됐단 말이에요. 5에서 7이. 5에서 7, 즉 부담의 정도가 많아지는데 그 양이 늘어난다는 건데 보통 중학교 때 내신 점수 생각해 보자고. 중학교 내신 점수 보통 80점에서 70점 이렇게 맞는 학생들이 교과서 세가 분량에 있는 단어라도 완벽하게 외우냐? 거기에 교과서 문장에 있는 그 문장이라도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태반. 그런데 그 범위가 무진장으로 5배, 7배까지 늘어났는데 무슨 수로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냐는 얘기죠. 가장 문제가 단어를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단어를 모르는데 해석이 됩니까? 내용 이해가 됩니까? 문법적인 구문 분석이 되나요? 변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죠. 현행 지금 중학교 성적이 70점, 80점 나왔다. 아니면 좀 쉬운 학교 있습니다. 쉬운 학교들 있죠. 오케이? 뭐 여선이라든지 무선이라든지 여천 있죠. 이런 학교들 좀 쉽게 시험에 나오는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에서 80점에 90점대 나오는 학생들 고등학교면 어찌 될 것이냐. 가장 문제가 문법이 절대 아니고 구문도 아니고 뭐라고요? 어휘라고. 어휘. 왜 중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공부만 하니라고. 그러면 점수 시험 80점만 하고 90점 나오면 90점, 뭐 55점 나오면 잘한 줄 알아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점수가 안 나와. 뭐 때문에? 단어 때문에 안 나와요. 점이라도 단어라도 좀 암기시키려고 학원에서 잡아놓고 공부시키고 이러면 다 그만둬. 다 그만둬요. 점이라도 시키면 공부라고 시키려고 하면 다 그만둔다. 왜? 내신 점수 나오는데 내신 점수 95점 나오면 90점 나오면 되는데 왜 중학교 내신 점수 상관이 없는 고등학교 단어를 왜 시키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 단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니 고등학교 단어는 고등학교 가서 외우는 거라고요? 공교육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점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고등학교 가서 뭔 수로 해올 거예요. 그거를 보세요. 중학교 교과서의 한과 있죠. 한과에서 나오는 보통 자습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단어 암기해야 될 단어가 50단어 정도 됩니다. 한과가. 그러니까 세 과니까 몇 개예요? 시험 범위 할 때 150단어 정도 되죠. 150단어. 이것도 모두에서 낑낑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고등학교 몇 배라고 했죠? 아까 5배에서 7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월달 시작해서 3월달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한 2주 수업합니까? 학교에서 거의 어영부영 넘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6주예요. 6주라는 시간에 진도가 나갑니다. 교과서 내과 분량과 모의고사 부담 부분 시험과 부교재가 나가고 기타 더 나오는 학교들은 뭐 듣기책이라든지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의 단어 암기해야 될 단어는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단어 짱도 다 암기가 안 됐어요. 그럼 얼마 정도 해야 되겠어요? 교과서 단어, 한과에 모르는 단어, 중학교 성적 80점에서 쉬운 학교에서는 90점대 학생들이 교과서에 아야 될 단어가 적게는 70개 정도 나옵니다. 많게는 100개까지 나오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죠?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400단어를 외워야 되지. 400단어 많게는 적게는 300단어 정도. 그럼 교과서 단어만 300단어 있다가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시험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출판사든 뭐든 유명 강사들이 정리하고 자료 정리하면 단어 몇 개 나와요. 제가 정리해도 보통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한 150개 정도 나옵니다. 150개. 중학교 성적 80점, 9점, 9점 했을 때. 그다음 부기제도 나오겠죠, 당연히. 부기제는 모르는 단어가 다 합니까, 단어를? 그게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모의고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도 100개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담기해야 될 단어가 몇 개예요? 어이구, 많아졌네요. 최소 500개는 넘겠네, 500개. 그죠? 봐, 500개는 되겠죠? 자, 그럼 500개란 단어를 중학교 때 6주 동안에 다 외워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어만 외웁니까? 아니죠. 단어도 해야 되죠. 문장도 해석도 가능해야 되죠. 구문 분석도 돼야 되죠. 문법적인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변형 문제도 풀어봐야 되죠. 그 시간을 6주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단어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만 외워도 500단어를 못 외우는데 뭔 수로 점수를 빼냐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여름방학 때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해야 돼요? 답 나왔죠? 뭐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 돼요. 단어 암기. 단어 암기가 안 돼요? 선생님 단어 암기 안 되니까 단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죠. 단어 암기를 핵심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깜빡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거 다 어차피 다 앉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암기하는 걸 컴퓨터로 외우든 다 손가락으로 외우든 연필로 써서 제껴서 외우든 말해서 외우든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라고. 특별한 방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계 대한민국에서 영어가 왜 이런 학원이 이렇게 많겠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예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참고 인내하고 외우는 거죠. 단어 암기 합니다. 단어 암기 안 하시면 영어 공부 포기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뭘 해야 돼? 한 6주 만에 몇 개를 외워야 돼? 500개를 외워야 된다고. 수학 공부는 안 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부담돼요? 영어가 부담돼요? 당연히 수학이 부담되죠. 당연히 말이라고요. 수학은 포기하는 비중이 1학년 때는 최소 50%인데 2학년 때 가면 그 70%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수학이 부담되죠. 그건 말이라고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지 고등학생이면. 단어만 외우고 있을 거예요. 수학 포기할 거예요. 수포는 대포. 아시죠? 하지만 영어 포기는 뭐다? 인포지 인포. 영포는 인포. 인생 포기. 직업을 구할 수 없다. 그죠? 편하게 그죠? 한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한겨울에 따뜻한 히터 들어가면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암기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야 돼? 당연히 꾹 참고 암기하셔야지. 단어가 결정이다. 단어가. 영어 내신 점수는 결정하는 게 뭐다? 단어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 단어라도 외우시고 부교재에 나올 단어도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단어를 외워놔야지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시험 보려고 했더니 300단어가 아닌 거야. 한 50단어 되는 거예요. 이게 150단어가 아닌 겁니다. 한 50단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50단어 되는 겁니다. 한 150개 됐네. 그러면 150개 돼서 중학교 때 외웠던 그 부담만큼이나 150개 정도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지. 단어 400개, 500개 모르는데 학원이 해결해요. 그거를? 못해요. 학원이 해결. 과외 선생이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그 누구도. 따라서 고등학교 내신 점수는 어디에서 갈린다? 문법 아니에요. 문법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이 헛소리예요. 고등학교 갔는데 학원에서 문법하고 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만두십시오. 점수 안 나옵니다. 단어를 안 외우는데 뭔 수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영어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추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과목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1순위가 뭐죠?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영어 1순위가 뭐라고 했어요? 뭐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는요 니트 같은 시험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고등학생들 듣기 안 나오는 애들 없어요. 다 나와요. 근데 뭐가 1순위라고 했지 아까? 단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를 외워야 돼. 알겠어? 단어를 외워야지. 단어를.
2순위가 뭘까요? 2순위. 당연히 2순위는 구문 실력이죠. 구문 실력. 구문은 문법을 포함하는 건데 문장을 볼 수 있는 눈, 문장의 구조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눈, 명사절이 뭔지 부사절이 뭔지 형용사절인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문법적 실력, 그게 있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수업을 미안하지만 못 따라가요. 요새 있는 제2여고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선생님들이 거의 뭐 시험 고등학교 갔더니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2달 동안 주어 동사 목적어 1형식 2형식 3형식 가르치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대요. 그거 모르면 수업 못 듣는다고요. 오케이? 우리들이 말하는 문법과 구문은 다른 겁니다. 구문은 문장의 구조적인 틀, 주어 부분, 목적 부분, 서술어 부분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의 기초.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구문이 뭐 문법적인 자세한 걸 모르더라도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해석이라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문적인 관점에서 스트럭처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세 번째, 3순위가 뭘까요? 3순위. 세부적인 문법? 세부적인 문법 이런 것을 구문에 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듣기. 자, 듣기 뭐가 중요하냐? 내신에는 듣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충무고 듣기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물론 수행평가 같은 데 반영되기 때문에 듣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절대 2순위나 1순위는 될 수 없다. 그러면 듣기는 어디에서 중요하냐? 모의고사에서 중요하다. 모의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듣기가 안 나오면 미안하지만 점수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 자, 그러면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 듣기 점수를 내기 위해서 듣기를 막 열심히 해야 될까요? 듣기가 안 나오면 모의고사 점수가 아예 안 나오니까 듣기라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막 잡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고등학교 현실을 모르는 거. 하위권 학생들은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요. 그게 다 정답이야. 뭘 하셔야 돼? 말했죠? 내신이라도 점수를 뽑아내려면 단어와 구문 실력이 돼야 된다고요. 어차피 수능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면 좋죠. 하지만 이 1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휘, 구문, 듣기. 아시겠죠? 지금은 그걸 할 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끝났어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도 그래 공부하고. 하지만 2학기 때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무슨 모드로 바뀌어요? 2학기 때가 되면 또 내신 준비를 하자고 합니다. 내신 준비 가장 열을 올리는 분이 학부모님들이시죠. 자,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3학 2학기입니다. 3학 2학기 인문계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문계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3학 2학기 때 내신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를 위해서 실질적인 고등학교 경쟁력을 쌓는 게 좋겠습니까? 답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첫 번째, 내신. 중학교 내신이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2학기 때 또 미친 듯이 또 중학교 내신을 준비한다. 2학기 내신을. 저는요, 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아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까. 뭘 아냐? 네가 뭘 아냐?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영어 공부입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영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영어예요. 이것은 선행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교과서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교과서예요. 똑같은 영어입니다. 다른 영어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고등학교 교과서 보통 여수지역은 이찬승 실용 영어입니다. 아니면 이찬승 영어 1입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실용 영어 1, 2 이렇게 합니다. 보통 1학년 때는 실용 영어 1, 2를 다 선택하죠. 그다음 이찬승 영어 1을 한다든지 2학기 때는 다른 거를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원투로 가는 게 맞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1학기만 얘기를 해볼까요? 1학기만 얘기하면 보통 실용용 1억을 선택을 합니다. 저 같으면 3학년 2학기 때 이거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고등학교 가서 어차피 배울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해두면요. 일단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몇 과 나오지 이거? 대부분 아마 기말고사 때 이렇게 나오고 중간고사 때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한 6과 7과 나오겠죠. 6과부터 한 7과 아니면 8과 나올 겁니다. 한 8과까지 나오고요. 7과까지 대부분 나올 거예요. 기간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10과까지 거의 못 나갑니다. 8과에서 9과 이렇게 나옵니다. 8과에서 9과 이렇게 그러면 3학년 언제까지 이렇게 가요? 이 기간이 거의 11월까지 갑니다.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중학교 교과서 몇 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과 봅니다. 4과. 중학교 교과서를 4과 보는 거예요. 4과를. 4과 분량을 보는 겁니다. 4과 분량을. 자, 그런데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실용영어 예를 들어서 이찬승이 영어 원이든 이걸 공부해요. 이걸 영어를 공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공부를 하고 정말 진지하게 학교 내신과 상관없이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과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과를. 예를 들어서 실용영어 원 교과서 하나만 나간다고 해도 몇 과 나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4과 나가요. 두 달이면 몇 과 나가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8과 분량이니까요. 두 달이면 다 끝낼 수 있죠? 넉 달이면 이것도 끝낼 수 있습니다. 넉 달이면 이걸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 3개월 동안 4과 분량은 나갈 것이냐? 고등학교 분량 얼마를? 고등학교 분량 한 16과 분량은 다 끝낼 것이냐? 뭐가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더 많이 하는 거죠. 여기 나온 단어를 외워야 할 것이고 여기 나온 구조를 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미리 보는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 난이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죠. 이게 선행을 하고 이거 선행 아니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인데 그게 무슨 선행금지법입니까? 뭐 선행금지법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내가 집에서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고요. 왜 중학교 그 기간 동안에 그 귀한 시간 동안에 2학기 내내 석 달,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과서 그 4과 분량을 부여잡고 문장이 몇 개나 된다고 한 과에 30문장이에요. 4과 분량이 120문장입니다. 왜 그거를 교과서를 내신 문제집을 2권 풀고 3권 풀고 막 풀어 제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학원들도. 학교 커리큘럼에 그렇게 간다고 치지만 학교 점수가 5점이나 10점이나 떨어지면 학원을 바로 바꿔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학원이 뭔 힘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선택이고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절대로. 3학년 2학기는 내신 안 가르칠 겁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하지 않습니다. 제 결론은. 여기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중학교 내신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학생들한테 아깝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걔들한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여수 지역에 학교를 갔습니다. 내신으로 대학 갈 것이냐, 수능으로 갈 것이냐, 논술로 갈 것이냐 이거 한번 보자고요. 논술로 되게 많이 뽑아요. 되게 많이 뽑아요. 수능으로도 많이 뽑죠. 내신으로도 많이 뽑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 지역 학생들은 어떤 걸로 대학을 많이 가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논술 얘기 좀 할게요. 논술. 우리 논술 무슨 논술이에요? 그냥 막 소설책 읽으면 논술 잘합니까? 막 소설책 읽어보고 막 글 써보고 막 이렇게 100일장 연습하면 논술 잘 써요? 근데 이과생이야. 아무 시할 적이 없죠. 이과생 그런 거 아니에요. 이과생 수학 문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논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논술이란 타이틀 이름 아래 뭐야? 그냥 본고사야. 본고사 비슷한 거야. 논술 글쓰기 아니에요. 그러면 문과는 어쨌다고? 문과 또 뭐 통합형도 있고 뭐 수리 통합형도 있고 영어가 나오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지만 문과 논술은 예전에 그 10년 전, 20년 전에 그 논술이 아니에요. 지금의 논술은요. 교과 연계형입니다. 연계형. 이게 교육부 지침이에요. 교과 연계형을 벗어나면 너희 대학은 확 그냥 알지? 이런 거예요. 즉 교과 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논술로 대학 가고 싶으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교과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학교 내신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내신 공부. 즉, 첫 번째, 논술은 마지막 교과 성적이 나오고, 그럴 때 하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논술 지문 여러분 문제 보셨습니까? 논술은요, 수능의 심화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수능은 찍는 것이고, 논술은 풀어 쓰는 거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되게 높아요. 인과관계에 준할 만큼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수능은 뭐 그냥 뭐 내신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9학번인데 제가 대학을 고등학교 때는 어쩌냐면 그때 막 수능으로 막 바뀐 학력고사에 수능으로 바뀐 형태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언어 영역이죠. 언어 영역에 고전 문학이 안 나오는데 막 학교에서 고전 문학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업 듣기가 엄청 짜증나요. 어차피 안 나오는 걸 왜 가르치냐. 교과서 영어 수능에 문법이 거의 안 나오는데 막 문법을 가르쳐요. 투부정사 용법 뭐냐 막 물어봐요. 엄청 짜증나요. 왜 이런 거 하지? 하지만 지금의 내신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 그나마 교육부에서 서술형이다 뭐다 이런 거를 해놔서 좀 그러긴 한데 거의 수능의 유형에 맞춰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내고 있어요. 즉 내신을 잘한다는 것은 수능을 잘한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상관관계는 되게 높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대충 봤죠? 내신을 먼저 잘해야 돼. 내신을 잘합니다. 내신을 잘하는 학생이 모두 잘할게요. 수능도 잘하겠죠.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수능과 내신과 논술을 다 하자. 그럴 학생들은 여수 지역 고등학교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학교에 몇 명이 될까요? 제가 봐서는 한 서너 명 정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내신 있죠, 내신. 우리 지역 학생들 내신으로 가요, 수능으로 가요, 논술로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신으로 수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등급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신 등급이 지금 현재 3등급이에요. 3등급 여수 지역 3등급이에요. 모의고사 3등급 나와요. 모의고사 3등급. 나중에 가면 어떻게 몇 등급 돼요, 이거? 3등급 안 돼요. 1, 2학년 때 3등급이 3학년 때 3등급 나옵니까? 안 돼요. 몇 등급 돼요? 4등급에서 5등급 떨어져요. 아시죠? 왜 그런지 재수생들은 재수생이 아니에요. 요즘 죄져서 재수하는 거 아니고요. 능력 되지만 더 큰 꿈 위해서 1년 꾹 참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반수라고 있죠. 반수 들어보셨어요? 한 1학기까지 다니다가 2학기 때 여름방학 틈 타서 공부해가지고 2학기 때 휴학기 내고 공부해요. 이 친구 반수라고 하죠. 반수. 그 친구들 실력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꿈 위해서 씌워진 수능 규제에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 굳은 각오로 다시 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능이 쉬워지면 그 친구들한테 완전히 잡혀먹히죠. 그래서 1, 2학년 때 3등급은 나중에 4, 5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교인 여수 지역 학생들은 더 그래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등급이 올라갑니다. 왜?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을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뭘로 선택한다? 정시든 논술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자고 수능 공부를 하죠. 그래서 죽자고 성적이 올라가지만 내신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우리 학생들은 어쩐다고요? 죽자고 내신 모의고사 성적이 꼬라박습니다. 계속. 심지어는 고등학교 어떻게 합니까? 내신 성적만 교과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 내신 성적에 반영하죠. 안 그런 학교 한영고 같은 게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 10%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일부 반영을 합니다. 교과 성적만 말 그대로 교과 성적 한 번이 뭐예요? 대학 성적이에요. 대학교 가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돼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죽자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공부를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전교 1등 학생이 사설 모의고사 보는 날 잠아서 잤답니다. 그런 애들이 적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교는요,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학교는 수능 모의고사 보는 날 반에서 눈 뜨고 시험 문제 보고 있는 애들 2~3명이에요. 다른 애들 다 잡니다. 다 자. 심지어 또 어떤 학교에서는
3월달 모의고사 보는데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대충 봐라, 자라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여수 지역의 고등학교 현실이에요. 근데 뭔 수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내신이 3등급 나왔으면 모의고사 등급이 더 높게 나와야지 갈 거 아니에요. 2등급, 1등급이 나와야지 갈 거 아닙니까, 정시로. 왜? 정시는 다 누가 두 눈 뜨고 있는데, 특목고, 자사고, 얘네들이 다 두 눈 부릅뜨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수 지역이 아닌 서울이든 뭐든 뭔 정시로 뚫어요, 이거를. 성적을, 등급을. 싸움이 되는 싸움을 해야지. 어차피 싸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어줍지 않게 논술 공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수능에 완전히 내가 국어의 귀신이고 막 그렇다. 그런 학생들은 교과 연계형 논술을 부각을 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찌질한데 나는 수학만큼 정말 탑10이다. 그러면 수학 교과 연계성이 높은 논술을 보는 대학에 논술을 쓰면 붙을 확률이 높아요. 과연 그러나 그런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면서 이걸 다 팽개칠 수 있냐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 선택을 하기가. 따라서 한번 주변에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역 학생들은 과연 내신으로 가냐, 수능으로 가냐, 논술로 대학을 가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거의 내신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수능도 잘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학기가 지납니다. 1등급에서 2등급을 왔다 갔다 합니다. 1등급을 받아야겠어요. 모의고사 학교 내신 준비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준비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해요. 공부 안 합니다. 내신 공부합니다. 왜? 내신이 안 나오니까.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다 애들이 내신에 눈이 동그랗게 돌아가 있습니다. 수능으로 자꾸 멀어집니다. 내신 점수 안 나오면 학원을 바꾸고 과외를 바꾸고 공부방을 바꾸지만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 해서 클램을 받아본 적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학교 원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없죠. 거의. 그러니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학은 굿바이다는 얘기. 굿바이. 대학은 못 간다. 대학은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고등학교 가서 어떤 학원이 좋겠어요? 내 성적을 기가 막히게 내신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학원이 좋죠. 뻔합니다. 뻔해. 과목별로 막 영어 학원 다니고 막 다녔어요. 수학학원 다닙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등급이 3등급, 내신 등급 3등급이에요. 막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신이 3등 2학년 때 막 2등급도 막 나오고 수학에 3등급도 막 나오고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수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수능으로 가려면 어쩐다고요? 내신 등급보다 더 높게 나와야 돼. 일반고에서는. 근데 그런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착각하지 말 것은 그때 수능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등급이 나오면 나중에 4, 5등급이요. 나중에 3등급이 되려면 지금 몇 등급이 나와야 돼요?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등급이 그래야지 3등급 그걸 찍어요. 저는 가르쳤던 제자가 없겠어요. 어떤 학생의 제자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물리가 1, 2등급 열심히 했던 학생이요. 나중에 수능에서 몇 등급 나왔어요? 4등급. 응? 4등급 나와. 4등급이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3학년이라는 시점과 특목고생들, 자사고생들 점수 올라가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능 우리가 이때 모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을 그대로 맹신하면 안 돼요. 왜요? 3월달 모의고사 믿을 수 있어요? 성적? 그거 내 등급 아닌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가 아니 말만 전국이요. 서울시 애들 봅니까? 안 봐요. 광역시권 애들 봅니까? 안 봅니다. 3월달. 광역시권 애들은 6월달, 11월달 보고 서울시 애들은 11월달 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 9월달에 보이는 모의고사 객관적인 저 성적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성적 전국 모의고사 절대 아닌 거예요. 메이저리그 서울 광역시권 애들 빠진 어디? 지방 마이너리그의 싸움이에요. 전국 성적 편차가 높은 지역 학생들이 안 본다고요. 그때. 따라서 내 등급은 실질적인 등급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지금 3등급이 나왔다. 나중에 몇 등급 나올 것이다. 4, 5등급 예정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뭔 수로 수능으로 정시로 가냐고요.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못 간다. 만약 가고 싶으면 뭘 하면 돼? 내신 등급 3등급이야. 그럼 뭘 하면 돼요? 2등급, 1등급 맞으면 되죠. 그러면 갑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등급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죽자고 정시 성적을 내주자고 목을 매다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죽자고 정시 성적 올려보려고 기쓰고 있냐?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그런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시험 보는 학생에서 책상에서 자고 있을 때 그걸 그러면 놔두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는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대충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거를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모의고사는 수능의 전초전이잖아요. 전초전. 모의고사 볼 때 대충 시험 본 놈이 수능 볼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보겠습니까? 또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외부고등학교, 여수지역고등학교. 지금 아마 3학년 학부모님들 중에 외부고등학교, 여수지역고등학교 중에 고민하시는 부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번 데이터 뽑아봐 보셨습니까? 외부고등학교 가서 이렇습니다. 전교 3등 했던 아이입니다. 3등. 이 학생 A라는 학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학교에 전교 3, 4등을 같이 비슷하겠습니다. 전교 4등이나 할게요. 4등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B라는 학생이 있어요. 둘이 성적은 거의 뭐 편차가 없다고 봅시다. 이 학생은 외부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학교는 여수지역고등학교 갔습니다. 과연 누가 대학을 잘 갔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 있으십니까? 제가 여수에 보면 여수시에 내 고향 학교 보내기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왜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런 부서를 운영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이 고장으로 학교를 보낼 거예요? 그냥 뭐 2% 드는 학생들한테 500만 원 주고 5% 드는 뭐 4, 5% 드는 학생한테 20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꼬셔갖고 이 지역에 남겨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럴 때 해외 연수라고 해서 한 달씩 보내주고 시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내 고향 학교 보내기 정책입니까? 미쳐버리겠어. 걔네들은 하는 일이 뭔지. 내 고향을 내 고장 학교를 진짜 사랑하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느 대학 누가 더 대학을 잘 갔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모든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들,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 이 대상으로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여수 지역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더 대학을 더 잘 갑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수 지역 사교육의 전체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성이든 창평이든 제철이든 상산이든 그런 학교들을 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내신이라는 게. 자, 상위권 학생들이 다 내신에 몰빵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빵을 치고 있으니까 중하위권 학생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3년 내내 하는 얘기가 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점수 30점 맞고 40점 맞고 수능 점수는 아예 안 나와서 정시로 수능을 쓸 수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에요. 자, 외부 고등학교를 가는 건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 당연한 마음이죠. 더 좋은 대학을 그러면 과연 갔냐?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럼 외부 고등학교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성고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장성고를 가려는 학생이 장성고만 목표로 합니까? 아니죠. 과학고든 상상고든 제철이든 목표로 합니다. 하다가 성적이 나와주만 어느 정도 됐지만 들어가서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철고 고등학교 가서 상상 가서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고를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주변에 이제 계속 클 때부터 외부 고등학교를 간다고 말은 해놨으니 어디로 갑니까? 장성이든 창평이든 그런 학교 선택해서 갑니다. 그 학생은 잘할 확률이 좀 있죠. 왜? 단순히 내신이 아니라 상성과 제철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맞는 베이스 공부를 심화 공부와 선행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은 거기 가서 조금 잘할 확률이 있죠. 물론 내신으로 몰빵치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런 학교 가면 어쨌든 저쨌든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자, 외부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학생들 잘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선행학습 금지법인데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데이터 결과만 얘기할게요. 외부 고등학교 가려면 고등학교는 뭐 장성이든 창평이든 영어는 어느 수준 정도 해야 됩니까? 한 2, 3학년 수준은 최소 돼야 되죠. 3학년 모의고사 풀었을 때 80점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좀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학원에서 보통 모의고사 풀면 고3급 풀면 80에서 90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반배치 가서 창평 봤는데 몇 등 했냐면 30등 했다 하더라고요. 영어 30등. 근데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디를 가냐면 근처에 있는 제2여고를 갔습니다. 그 학교 가서 몇 등이에요? 영어? 전교 3, 4등 하더라고요. 전교 30등으로 시작하는 학생과 전교 3등으로 3, 4등으로 했던 학생 과연 누가 자신감이 붙겠습니까? 누가 더 대학 잘 가겠습니까? 여수 지역에서 3, 4등 하면 어디 가죠? 스카이는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모두에도 한양대 이런 데는 가지 않습니까? 창평에서 30등 하면 어디 가죠? 40등 하면 어디 가고? 창평에서 3, 40등 하면 연고대 갑니까? 그렇게 못 가죠. 자, 외부고등학교는 어떤 학생이 가냐? 일단 첫 번째,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실한 분명한 목표의식. 부모님의 목표로 가는 학생들은 다 망하게 돼 있죠. 간섭을 안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 외부고등학교는요, 그 학생은 가서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선행 준비가 안 되는 학생 가서 잘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아무리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해도 군사 정권 아래서도 이렇게 밟지 못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군사 정권도 못 잡은 게 과예요. 어떻게 뭔 소리 잡아요. 다 선행해서 공부하죠. 교육청 관계자분들, 자녀분들은 안 갑니까, 그렇게? 그렇게 공부 안 시키세요? 다 시키시잖아요. 외부 고등학교 가려면 일단은 내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신은 기본 철저한 선행학습, 심화학습이 돼 있어야지 잘할 수 있죠. 거기에 뭐까지 플러스? 자기 학습 의지까지 플러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절대 꿀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내면의 꽉참, 목표의식, 난 반드시 이겨낸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내신 성적 돼야 돼요. 그죠? 하지만 내신 성적만 목표하면 전교 1등도 망하죠. 심화학습, 선행학습 같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까지? 목표의식 확실해야 되고요. 성적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불굴의 의지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런 의지 다 갖추고 있는지. 내가 좀 신경 덜 쓰면 막 오라가려고 하고, 내가 좀 부모가 신경 덜 쓰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 보내시면 안 되겠죠, 절대로. 여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면 일단 뭐가 유리합니까? 내신 받기가 유리하죠. 철저하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제발 좋겠어요. 여수 지역 고등학교든 교육청 관계자든 시 관계자든 우리 학생들한테 내신 공부만 연락하라고 하지 말고 좀 그거 뭐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면 안 되나요?
성적에? 그러면 최소한 모의고사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잘한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최소한 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성적이 들어가니까. 성적에 들어간다고 전교 1등하는 학생도 막 시험 막 7주 전부터 6주 전부터 내신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 모의고사 성적이 들어가는데 이제 뭘 해야죠? 모의고사도 잘해야 되고 뭐 내신 성적도 잘해야 되겠죠. 뭐 이거 학생들 우리 목 조는 거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지역 학생들 조금 더 좋은 학교 가라고 하는 취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어스 지역 고등학교가 성장하는 길은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스 지역 고등학교가 성장하는 길 뭘까요? 좋은 입시 결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말 많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대입을 기준으로 교육이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좋은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인성 교육을 잘 시켜주고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잘 길러주는 학교 좋은 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명문대 많이 보내주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목표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만큼 대학의 꿈을 이루어주도록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 못 하시잖아요. 요수 지역 고등학교가 성장하는 길 좋은 대학 많이 보내면 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고 논술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길, 저는 그걸 꿈꿉니다. 그래서 외부 고등학교를 300명, 400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고스란히 여수에 남아서 여수의 인재가 되게 하는 게 제가 사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길입니다. 이 선택이 여수의 학원들이 또 사는 길이고 여수의 고등학교도 사는 길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여수 지역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교육에 대한 목표 의지를 키워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성적만 모의고사 성적 막 교과 내신만 줄창 팝니까?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내신을 많은 반영을 거의 100% 반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그 안에도 버리장머리가 없는 녀석들이 너무나 많은데 공교육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해는 충분히 하죠.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 부분들을 일정 부분 내신에 반영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시험 볼 때 내신의 그 눈초리로 그 내신의 내신을 잘 받고 싶은 그 갈급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 학원이 더 안 되는 길이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사는 길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외고를 유치하는 거 좋습니다.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정부 규제가 어떤 겁니까? 평준화 교육 아니에요. 이거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 이 기준은 쉽게 바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역 우리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좋은 선생님으로 저는 여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들이 모일 때 좋은 선생님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학교를 만들죠.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 다 능력 훌륭하시고 힘들게 임용고시 붙어서 하신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 능력을 다시 살리게 하려면 우리 학생이 먼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런 의지로 교대를 갖고 사범대를 갖고 그렇게 나와 선생님이 되셨던 분들인데 그 의지가 괜히 꺾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지역 아이들은 잘하고 싶지 않냐고요. 다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초점이 중학교 때 막 내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기본기를 쌓기 힘들어요. 수학 현행 교과만 공부할 거냐? 그러지 않죠. 심화 공부도 해야죠. 만약 그 부분들이 확률과 통계가 됐든 함수가 됐든 그 부분이 고등학교에 연계되어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맞아요. 자기 혼자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기본 내공이 더 올라갈 거예요. 내신으로 대학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본기를 더 다져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폭넓은 공부를 할 겁니다.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저 학원에서도 막 문제 내신 문제 2권씩 풉니다. 그럼 점수 잘 안 나오면 모든 원성을 다 듣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굉장히 막 죄책감이 막 느껴집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다고 해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문제집 한 권 더 푼다고 뭐 기본적인 실력이 더 늘려가고 고등학교 와서 더 잘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집 한 권 더 풀 때 단어라도 더 많이 외우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교육 종사하시는 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내공이 차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신으로 가는 우리 여수 지역이 아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까지도 다 돼서 대학을 가는 그 폭을 더 문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인재 유출이 되지 않는 길이고 이 지역의 인재가 나오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예비반 강의 개설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중학교 영어시험과 정리할게요. 중학교 영어시험, 고등학교 영어시험 다릅니다. 첫 번째, 교재가 다릅니다. 플러스 알파가 많다는 얘기죠. 4배에서 5배 정도, 최소 6 이상입니다. 양도 많아지고 부담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점수는 왜 안 나온다고요? 단어 때문에. 이 빌어먹을 단어가 점수를 다 깎아먹어요. 내신 점수를 잘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단어를 더 외우는 것이 훨씬 더 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십시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단어를 먼저 외우십시오. 1순위로 영어 공부를 2시간 한다. 단어를 1시간 하라고. 그 다음 뭐를 구문 실력을 하라고요. 이걸 40분 정도 하고 듣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즉 공부의 비중의 정도를 초점을 잘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다고 모의고사 푼다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더 많은 실력을 쌓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꼭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학원 같은 뭘 시켜요? 여름방학 때 영단어 종결자라는 책을 가르칠 거예요. 영단어 종결자. 첫 문장에 한 문장씩 5단어씩 있는 거예요. 첫 문장으로 돼 있는 책인데 5단어씩 돼 있는 영단어 종결자. 고등 단어장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거의 2학기 끝날 때까지 하겠죠. 그걸로 끝을 보겠습니다. 구문책이고 단어장인데 그걸 가지고 끝을 본다. 자, 그러면 내신, 수능, 정시, 논술 과연 뭘 준비하는 거냐? 중학교 때는 내신보다는 뭘요?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왜? 고익이 목표가 아닌 대비 목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1차적으로 내신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 성적을 내지 못하고서는 3년 내내 내신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수능 공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으면 논술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목표라는 내신 점수를 내지 못하고서는 수능으로 가지 못합니다. 논술로 가지 못합니다. 그 확장형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논술이 전부가 아니라 내신이 전부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내가 원하는 목표한 건 달성할 수 없다면 이 공부는 공부 끝이다. 외부고등학교, 여수지역고등학교 저는 제가 본 입시의 결과로 봤을 때 여수지역 고등학교를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로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두뇌와 능력이 있고 더 많은 특수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면 특목고도 가고 외고도 가고 과고도 가겠죠. 어찌 그걸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대학이 목표가 되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내공과
부모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했던 그 학습에 대한 의지와 중학교 내신은 기본이었고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이 같이 병행된 그 모든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수학은 경치대 나가서 풀어보면 되고 영어는 뭐 토익이든 탭스든 일반적 성적 이상이 나오면 되고 국어 능력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봐서 점수가 나오면 되고 그 정도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가십시오. 하지만 그런 객관적 데이터가 없고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린 조건 중에서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건이 있다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이 설명을 혹시라도 듣고 있을 중3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너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수지역 고등학교 성장하는 길 말씀드렸습니다. 인재를 만드는 길이 이 지역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중학교 3년 내내 내신에 몰빵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대입이라는 틀을 내다보고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중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고등학교도 단순히 내신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봐야겠다. 그러면 내신도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그럼 그 경쟁에서 밀리는 학생들은 또 뭐가 되냐고요. 다양한 학습 루트를 수능도 가고 내신도 가고 논술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내신만 반영해서는 힘들다. 왜 학생들이 모의고사 신경 안 쓰니까요. 논술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학습의 반영 비중을 세분화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겠지만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모의고사도 신경 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논술도 신경 써야 되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고 조금 더 나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들자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스펠 영어학원 원장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관계자분들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큰 대의에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